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이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버추얼 호스팅 하는 상태까지 진행을 한 상태인데, 오늘은 또 새로운 걸 좀 해볼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좀 새로운 걸 해볼 겁니다. 일단 오늘 뭘 할지 좀 큰 대목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DB 설치를 할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퓨어 FTPD라고 하는 이 친구를 좀 다루기 위해서 DB를 설치를 할 거예요. 퓨어 FTPD, F가 아니잖아. P의 P. 퓨어 FTPD, 이 친구를 좀 다루기 위해 DB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DB를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DB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만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리눅스를 왜 배우는가, 여기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리눅스 왜 배워요? 서버 운영하려고 배우는 거죠. 서버 운영 목적, 그죠? 이제 뭐 디테일하게 서버를 왜 운영할 건데로 들어가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리눅스라는 걸 자체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함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버를 운영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웹서버라고 하는 엔진엑스를 설치하고 얘를 다루는 걸 해봤죠. 브라우저로 이제 리눅스 세상 안에 있는 웹서버로 통신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눅스에 대한 걸 배우고 서버 운영 목적으로 배워서 웹서버를 배우고 하는 이 과정은 사실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다양한 어플들이 있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서비스의 일종이고, 뭐 아니면 유튜브 이런 것들도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 친구들인데, 네이버,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여는 네이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금 어딘가에서는 이 네이버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끔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메인을 입력하고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이제 프로그램 서비스인데, 프로그램 서비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친구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세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위해, 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웹 환경이라면 웹서버,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왜냐면 이 웹서버가 없으면 우린 외부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못하는 거니까 얘는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DB 서버가 필요해요. DB 서버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들은 DB 없이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진짜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걸 구축하지 않고도 간단한 사이트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얘를 가지고 합니다. 얘. 이건 URL을 말하고 있는 건데, 자, UR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데이터 있으면 갖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데이터를 넣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DB의 개념인데, 간단한 사이트들은 이 DB를 실제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URL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가 완전 미니미한 규모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 DB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90%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어쨌든 이 DB는 꼭 필수. 왜냐?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면, DB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속성이 없어서 우리가 껐다 켰을 때 내가 지금 저장해놨던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DB 서버가 꼭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WAS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웹 서비스에 대한 3요소예요. 얘네 세 가지 서버가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WAS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해요.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풀자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짠 코드들, 뭐 자바를 가지고서 웹 코드를 짰다. 그럼 그 프로그램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파이썬 장고 가지고 했다. 그럼 그 파이썬 코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이 삼박자가 골고루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실제로 웹 서비스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당연히 DB는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는 DB는 이 목적보다는 얘를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퓨어 FTPD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DB로 대신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DB, 여러분들 DB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B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DBMS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 써드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B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했던 DBMS 이 친구는 이게 낫겠네요. 이 친구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나는 데이터베이스 공부했어 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게 아니라 DBMS를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건 얘거든요. DBMS.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DB 이 자체는 사실 뭐 배우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저장소일 뿐. 그 이상 이해 아무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건 이 친구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오라클이라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도 있고요. 그리고 뭐 MS SQL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좀 뜨고 있는 포스트그리 SQL 이런 친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티베로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대표적인 건 아니고 그냥 DBMS 종류는 정말 많아요. 이건 구글링을 해보셔도 그냥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지금도 새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DBMS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DBMS마다 지금 오라클은 오라클, MySQL은 MySQL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만 할까요? 얘네들을 정말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만 한다면 사실 DB를 다루는 기술자가 되려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DB 쪽은 공부할 게 많은데 이걸 정말 다 따로 해야 된다면 많이 힘들 겁니다. DB 기술자가 지금보다 더 없어질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다행히 우리는 이것들을 어우를 수 있는 표준 SQL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DBMS가 다르다고 문법이나 사용법이 다 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네들을 어울러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SQL 이런 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DBMS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배우는 건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되실까요?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기 오라클과 MySQL에는 뭐 좀 얘기도 있고 숨겨진 뒷이야기도 있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설치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MySQL 쓸 거거든요. 이 친구 사용할 건데 얘가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MySQL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설치를 할 거고 얘를 실제로 다룰 거예요. 근데 다루려고 보니까 이름이 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글링을 MySQL 가지고 했는데 오라클 얘기가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 얘네한테도 MySQL이 있거든요. 이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소문자를 썼다고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똑같은 이름의 MySQL이 오라클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기니까 그냥 짧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 MySQL 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얘예요. 얘. 제가 알기로는 배달의 민족도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MySQL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둘은 둘 다 좋아요. 엄청 이제 시장을 많이 크게 형성하고 있고 둘 다 좋은 건 똑같은데 일단 오라클은 유료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MySQL은 무료입니다. 대신에 유료인 만큼 얘네들은 좀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할 때 유용한 이점을 가질 수 있고 MySQL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잡혀있는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 좀 더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얘를 늘릴 수는 있고 이런 장점과 단점들이 또 있어요. 단순히 크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이 수업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할 거다. 이 친구를 설치할 거다. 자, 근데 항상 이제 리눅스 수업에서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리눅스를 설치했더니 내장되어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으로 SSH가 존재했죠. 그죠? 자, 이 SSH가 이 관점으로 볼게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점으로 좀 쳐다보겠습니다. SSH 얘는 서버예요, 클라이언트예요?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예요. 우리가 리눅스 세상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리눅스 세상 안쪽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원격으로 붙겠다라고 명령을 칠 때 이거 쳐요. 그래서 얘를 구별을 좀 짓자면 SSHD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얘가 서버의 역할, 얘가 클라이언트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SSHD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우리가 외부에서 접근할 때 뭐 사용했죠? 우리 지금 이거는 윈도우 세상에서 리눅스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한 클라이언트잖아요. 이건 푸티 이런 거.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 서버는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 클라이언트는 내가 이제 이 접속기 푸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접속기를 사용해서 이 리눅스 SSHD라고 하는 서버에 붙기 위해서 접속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저번 주인가? 저번 주죠? 저번 주에 했던 파일질라 이 친구도 클라이언트죠. 리눅스 안쪽 세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그냥 클라이언트일 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자, 우리가 지금 MySQL을 설치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리눅스 세상 안쪽에 설치할 거예요. 리눅스에서 쓸 거니까 당연히 리눅스 세상 안쪽에 설치하는 게 맞기 때문에 설치를 할 건데 그러면 MySQL 서버가 생겨나겠죠. 그럼 이 서버로 접근하기 위한 접속기도 생겨나겠네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지금까지 진도 중에서 뭐가 있을까? 딱히 비슷한 게 없네요. 이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MySQL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설치를 하면요. 리눅스 세상 안쪽에 설치를 하면 서버로서 활용되는 MySQL이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게 접속기 역할을 할 수 있는 MySQL도 생겨나요. 이름이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굳이 나눠보자면 그냥 D를 붙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한 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뭐 둘 다 한 번에 설치한다고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치 방법대로 설치를 하면 이 두 개가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고 외부에서도 우리가 푸티를 사용해서 들어가듯이 외부에서도 이 친구한테 이 MySQL로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뭐 푸티나 파일질라 같은 건 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데 DBMS 영역도 외부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이것도 설치할 겁니다. SQL YOG라고 하는 얘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프로그램.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뭐 다시 설치해도 상관없고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친구를 설치를 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MySQL에 접근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얘만 쓸 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종류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지금 생각나는 것만 몇 개 짚어보면 뭐 헤이디 SQL도 있고요. 그리고 뭐 PG 애드민도 있고, 그리고 뭐 카이로스, 아까 봤던, 제가 실제로 써봤던 카이로스 이런 친구도 있고, 카이로스 스튜디오가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엄청 많은데 웬만한 데이터베이스들은 다 상호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클라이언트를 내가 뭘 쓰냐가 막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편한 거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SQL YOJ를 쓰는 이유? 그냥 얘도 간편해서 쓰는 거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DB 종류 많다라고 소개 드릴 때 포스트그리 같은 거,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DBMS들은 얘만 좀 특화되어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PG 애드민이라고 아까 전에 밑에 있던 건데, 얘는 얘로 접속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걸로 접속하면 얘가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을 반쪽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상호작용이 되니까 뭘 쓰든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우리는 이걸 쓸 거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DB 같은 거 수업 들으신 게 있어가지고 학원에서 듣든 다른 데서 듣든 아무튼 공부를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DB 툴이 다른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다른 게 있어. 그럼 그거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전혀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 친구들을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이것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긴 해야겠다. 하나만 더. 자, 지금 우리 DBMS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 친구 설치를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엔진X 설치하고 해왔던 방식과 유사하게 얘도 설치를 할 건데, 얘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내가 현재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린 DBMS를 설치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우리 리눅스 서버 안에 DBMS를 설치했다가 실제로 사용을 했다가 그걸 이제 안 써서 날려버리고 다시 설치하고 싶은 상황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yum re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 MySQL 이런 식으로만 지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왜 이런 거냐면, DBMS 자체는 애초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그랬죠.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건, 그리고 얘가 데이터를 영속성을 가지고 저장한다라는 건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자리를 잡고 저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컴퓨터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리눅스 세상 안쪽, 이 OS 안쪽에 어딘가에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물리적으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지우지 않고 MySQL만 재설치를 해버리면 꼬여요. 안 꼬이면 나는 그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어서 걔네를 없애고 싶은데 없애고 싶은데 다시 설치했더니 그 데이터들이 그대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필요가 없다면 먼저 확실하게 다 지우고 가야 됩니다. DBMS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설치 이전에 확실하게 불필요한 DB가 있다면 제거하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거할 때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 말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데이터들도 따로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 전에 삭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sudo yum remove, 여기서는 참 MySQL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MariaDB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수업 페이지에 여러분들 지금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제가 하는 거를 쭉 잘 보세요. 자, yum remove MariaDB. 그러면 저는 현재 없었기 때문에 딱히 뭘 지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sudo yum이 아니잖아. rm에
rf. 제가 아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파일들 제거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 안에 안 나오네. 자, 저는 이 친구까지 제거를 할 겁니다. rmrf를 사용해서 절대 경로 루트로부터 시작을 하죠. var이라고 하는 경로 안에 lib 경로 안에 mysql이라고 하는 친구를 제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지울 겁니다. 절대 경로 안에 etc 안에 my.cnf 별 이 친구까지 지우고 갈 겁니다. 자, 지금 제대로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몰라요. 실제로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 설치를 할 거라면 이 작업은 거의 필수라는 거. 안 그러면 내가 설치한 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지금 리무브 하나 있고 rmrf로 실제로 물리적인 경로를 우리가 찾아가서 제거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진짜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엔진엑스 설치할 때 레퍼스.d에다가 최신 버전 설치하기 위해서 막 그 이상한 코드 디스플레이한 거 뭔가 넣어놓고 설정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설치를 했죠. 얘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sudo vim 루트의 etc 안에 yum.repos.d 이 안에 maria db.repo라고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수업 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친구를 들어가 준 다음에 여기에 엔진엑스 때처럼 복사해 갖고 올 겁니다. 띄워넣기 모드 가서 붙여넣기. 네, 여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저장하고 나가기 할 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는 버전은 10.6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고버전은 나왔습니다. 최신 버전을 받기 위한 방법은 아니에요. 버전 세팅이 좀 옛날 거예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옛날 건데 최신 버전을 해도 되지만 뭐랄까 항상 고버전을 쓰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이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버전은 문제가 없는 거를 제가 확인을 다 했던 버전이기 때문에 얘로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고버전을 쓰고 싶다면 이 설정들 저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이거 제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구글에서 왔죠. 구글에 치면 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겠죠. 저장하고 나가기.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하나 더 할 겁니다. 또 여기서 바로 설치를 안 들어갈 거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etc에 my.cnf 아까 제가 rmrf로 지웠던 여기 위에 지웠던 친구잖아요. 근데 다시 만들 거예요. 이걸 안 지우고 이걸 만드는 과정으로 오면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다른 게.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지우고 다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얘도 마찬가지. 수업 페이지에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런 걸 넣어 줄 거고 저장하고 나가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설치할 거예요. sudo yum install maria db 서버 maria db 클라이언트 라고 할 겁니다. y까지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db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받으려고 그냥 인스톨 한 번에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돼요. 일단은 기다려보고. 자, 제가 이거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했던 그 순서 그대로 정리까지 된 상태인 데이터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거 흐름 보잖아요. 이거 수업 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순서마저도 그대로 흘러가도록 할 거니까. 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컴플리트가 떴죠? 그러면 이 다음에 세팅 좀 들어가 볼 건데, sudo vim etc에 my.cnf에 .d 안에 server.cnf
만들어 줄 거고 자, 여기 들어왔더니 뭔가 있죠? 뭔가 이미 내용이 많이 차 있는데 이 안에서 제가 할 일은 MySQL D 얘를 찾을 거예요. 얘를 찾아서 끼워넣기 모드로 온 다음에 이 밑에다가 얘를 설정 하나만 넣어줄 겁니다. 이것도 저는 복사를 해갖고 올 거예요. 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아시면 돼요. 수업 페이지에 그대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그 다음에 세팅 하나 더 할 겁니다. 수도 빔에 etc y.cmx.t 안에 MySQL. 저는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이 명령어까지 다 올라갈 거니까 타이핑 하지 말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괜히 명령어 치다가 오타 나가지고 선생님 저는 저기 들어갔는데 왜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러면 새로운 파일 만들어진 거겠죠? 오타 나면 그러는 거니까 여기를 들어가 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타가 났나 보네요. 나가기. 그러면 뭐가 오타 났지? 일단 저 경로를 가서 쓸데없는 거 저장이 안 됐을 거잖아.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러면 복사를 좀 해갖고 오죠. 아, 5가 하나 더 있었군요. 자, 여기로 들어오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건드릴 거예요. 그 두 가지도 수업 페이지에 써 있을 거예요. MySQL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MySQL 덤프라고 하는 이 친구 두 개 건드릴 겁니다. 지금 하는 이런 설정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모르셔도 돼요. 구글에 치면 나오고요.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이 코드 이거 가지고도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는 겁니다. 끼워넣기 모드로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내용 하나 넣을 거고 덤프 밑에다가도 이 내용을 넣어줄 겁니다. 둘이 동일해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기. 그러면 이제 설치, 기본적으로 설치 끝나고 나서 완전 초기 세팅, 꼭 해야 되는 세팅 몇 가지 했어요. 자, 이러고 이제 켜줘야겠죠? 근데 키기 전에 enable부터 먼저 해주고 enable maria db enable은 뭐겠어요? 그냥 서버 컴퓨터가 껐다 켜져도 알아서 활성화 되게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이제? 많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업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자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도 진행을 해주고요. 그러면 상태 한번 볼까요? 위로 살짝 올라가 보면 액티브 잘 들어와 있죠? 이거 휠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LESS S로 열어서 화살표 위로 보셔도 되고 방법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수업 페이지에 지금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수업 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가며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할 게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가 됐으니까 새로고쳐 해보시면은 뭐가 되게 많이 떴죠? 제가 한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삭제 먼저 그 다음에 설치할 때 이거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야 되는 내용도 있고요. 이거 내용 넣고 나서 이거 뭐지? 설정 하나 더 넣고 그 다음에 인스톨하는 거 또 설정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설정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 앞에 보세요. 지금 MySQL D 찾아가서 이렇게 세 줄 넣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내용입니다. 얘 찾아가서 세 줄을 넣어라 이거고 밑에 있는 거 얘 찾아가서 이거 넣고 덤프 찾아가서 이거 넣어라 이해되시죠?
쭉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고, 혹여나 진행하다가 설정 파일을 열어서 제가 한 것처럼 뭔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 이러면 저처럼 오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없어야 되는 애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근데 그 상황은 여기서밖에 안 와요. 얘를 지우지 않고 시작하면 없어야 되는 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일단 설치가 돼야 다음 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하시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바로바로 손을 드세요. 제가 가서 상태 보고 또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보시죠. 자, 아직 설치 중이신 분이 계셔서 그분은 마저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뭐 큰 의미가 존재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한 이런 설정들은 진짜 그냥 간단하게 한글 쓰려고 하는 설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TF-8 이제 인코딩 세팅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글을 못 써요. 원래는 한글을 쓰면은 막 빽빽 이런 식으로 깨져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 제대로 한글을 인지할 수 있게 보려고 쓴다, 이런 세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으면 나중에 한글 썼을 때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완전 기본 세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눅스 말고 뭐 DBMS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언어 수업이라던가 할 때 뭔가 프로그램 받으면은 이런 세팅 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세팅들이에요. 일단은 쉬는 시간을 좀 먼저 가질게요.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설치 진행 중이신 분들은 쉬는 시간 안에 진행을 완료를 해 주시고요.